안녕하세요. 금융투자 전문가 용사부입니다. 이 용사부와 함께하는 오늘의 테마, 별다방의 몰락 스타벅스, 이마트 폭망의 상관관계? 자, 스타벅스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매장을 갖고 있는 브랜드입니다. 무려 38,587개. 미국이 제일 많은데요. 16,000개가 좀 넘고요. 그 다음으로 중국, 한 해 말 기준으로 한 7,000개 정도 있습니다. 스타벅스 매장 중 총 61%가 있죠. 하지만 최근 몇 년 들어 한국이 다크호스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한국 매장 수가 전년보다 무려 116개가 늘어나서 1893개. 이 숫자는 미국, 중국, 일본에 이어 세계 4위. 특히 인구수가 일본이 우리보다 2.5배 정도 많은데 일본과는 8개 차이에 불과합니다. 얼마 안 가 일본을 추월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 숫자는 캐나다, 영국보다도 많은 숫자입니다. 이렇게 한국에서 스타벅스가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난해 한국인 1인당 연간 커피 소비량은 405잔, 전 세계 평균은 152잔, 무려 2배가 넘죠. 이런 한국인들의 커피 사랑과 무관해 보이지 않습니다. 승승장구와는 별개로 주가는 자존심을 구기고 있죠. 스타벅스 월봉 차트가 되겠는데, 최근 한 1년간 우측을 보시면 그야말로 주가가 뚝뚝 떨어졌습니다. 지난해 5월 고점이 한 115달러 정도 했는데, 올해 5월 저점을 보면 71달러 수준, 약 40%가 하락한 상황입니다. 주가가 부진했던 이유는 뭐였을까요? 지난해 4분기에 이어 올해 1분기도 연속해서 실적이 어닝 쇼크 수준이었습니다. 1분기만 보면 매출액이 85억 달러가 넘고요. 우리나라 돈 한 12조 원의 커피를 팔아 제꼈는데, 이것은 지난해 1분기보다 2% 정도밖에 줄어든 거예요. 그런데도 시장에서는 쇼크로 받아들이고 있죠. 왜 그럴까요? 스타벅스가 분기 매출이 이처럼 전년 대비 감소한 것은 코로나 2020년 이후 처음이기 때문입니다. 순이익도 7억 7천만 달러 정도가 나왔는데, 월가 예상치 9억 달러에는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죠. 이렇게 스타벅스의 실적이 부진했던 배경에는 무엇보다도 가장 큰 시장, 어디죠? 미국에서 방문객 수가 감소했어요. 매출이 3% 정도 줄어들었고요. 2위권인 중국에서도 수요 약세로 매출이 11% 감소. 이것이 결정적인 실적 부진의 원인이었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중동 전쟁 이후에 스타벅스가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거 아니야? 이스라엘 정부와 이스라엘 군대에 자금을 댄다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불매 운동에 타깃이 된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5월 한 달 동안 우리 서학 개미들은 최근에 많이 오른 엔비디아는 11억 달러 정도 매도하고, 2년 전 굉장히 낮은 가격 수준까지 내려온 스타벅스를 8,489만 달러, 1,100억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제가 보기엔 4분기부터 실적이 서서히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스타벅스에 대한 서학개미들의 큰 규모의 순매수는 적절한 타이밍, 굿 초이스로 보여집니다. 지금부터는 우리나라에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우리나라에 있는 스타벅스 코리아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한 특별한 지배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1999년 이화여자대학교 앞 1호점을 시작으로, 그때 당시에는 원래 신세계 이마트하고 미국의 본사죠, 스타벅스 커피 인터내셔널이 각각 50%씩 지분을 양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계약기간 만료 2021년 7월에 미국 본사 지분 50% 중 17.5%를 이마트가 인수하고, 나머지 32.5%를 싱가포르 투자청이 인수합니다. 경영권 입장에서는 스타벅스 코리아는 완전히 다이소 성산처럼 우리나라 기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는 코로나 때보다 훨씬 매출이 늘어났겠죠? 많이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렇게 경영권과 지분을 다 미국 본사는 넘겼지만, 미국 본사는 매출의 5% 로열
로열티, 원두 구매를 대주는 등 실이익을 챙겼죠. 이런 측면에서 양측 모두 괜찮은 선택이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스타벅스 글로벌 정책에 따라 해외 스타벅스가 있는데 미국 본사가 지분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법인명을 스타벅스를 쓰지 못해요. 그래서 스타벅스 코리아라는 이름을 SCK 컴퍼니로 변경했죠. 이마트의 계열 회사를 검토할 때 왜 스타벅스가 없지? 라고 당황해하지 마시고 SCK 컴퍼니가 스타벅스 옛날 스타벅스 코리아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길거리에 있는 스타벅스 매장은 브랜드 매장은 스타벅스 이름을 그대로 쓰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 아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 편의점에 가면 병이나 캔에 있는 스타벅스 캔 음료 커피를 보실 수 있는데 이것은 이마트와 전혀 상관없다. 이건 동서식품이 따낸 사업부가 되겠고요. 이것은 이마트와 관계없는 별도의 사업입니다. 자, 이 스타벅스 코리아를 갖고 있는 이마트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영업이익 439억 적자가 났어요. 이것은 2011년도가 이마트 설립했는데 12년 만에 사상 최초 적자를 기록한 것이죠. 그 12년 동안 신규 사업으로 인해서 분기에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적자가 난 때가 있긴 했으나 이렇게 연간 한 해 1년치가 적자가 난 것은 처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 첫 번째, 신세계건설이 있어요. 이 신세계건설의 PF 미래손실 선반영 지분 이게 굉장히 컸죠. 그런데 본업도 문제가 많습니다. 특히 야심차게 추진했던 온라인 유통 쪽 부진이 결정적이죠. 원래 이마트는 성수동에 본사가 있었는데 이 사옥을 팝니다. 왜? 이베이 코리아 G마켓이죠. 이것을 인수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큰 돈 들여서 G마켓을 인수했는데 그 다음 해부터 바로 적자로 전환합니다. 지난해도 이 G마켓 사람들 뇌리 속에서 이카머스에서 사라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지난해만도 321억 적자를 보입니다. 그리고 요즘 광고 좀 뜸한데요. 쓱닷컴, ssg.com 이건 역시 이렇다 할 개선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죠. 지난해 1030억 적자. 그리고 이마트가 갖고 있죠. 스타벅스는 2021년도 인수하던 해만 해도 2,400억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을 냈었어요. 그런데 이것도 귀신같이 인수하고 난 다음부터 수익성이 뚝 떨어집니다. 지난해 좀 살아나긴 했는데 1,398억, 많이 내던 해 2,400억에는 1,000억 정도 모자르죠. 근데 문제는 매장 수도 많이 늘었고 매출도 많이 늘었는데 관리 경영상에 문제가 있으면 분명합니다. 신세계 건설 대형 악재, 온라인 신규 사업 스타컴 등 부진, 스타벅스 캐시카우 금액 축소 등 3중고를 이마트가 겪고 있죠. 이마트는 변명을 합니다. 상장사,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데요. 고금리,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너무 대여건이 어려워서 이렇다. 그런데 그게 말이 안 되죠. 이마트 대형 할인 매장 위주 아닙니까? 이마트 할인점 부분 지난해 영업이익을 보면 929억 많이 난 듯해 보이지만 1년 만에 48%가 줄어들었어요. 반면에 경쟁사인 롯데마트는 비슷한 수준의 873억 영업이익을 내는데 그럼 그거보다 많이 낸 것 아니야? 그게 아니죠. 이마트 할인점 사업 부분은 무려 매출액이 13조 원에 육박했어요. 지난해. 그걸로 929억 영업이익을 냈는데 롯데마트는 6조 좀 안 되게, 반도 안 되죠? 매출로도 873억 영업이익을 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어려운 이마트 문제가 심각하죠. 이 어려움이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더 크게 시작되는 것 같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향후 지출할 비용이 벌려놓은 사업 때문에 천문학적으로 어마어마하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스타필드, 돔구장, 청라, 창원, 광주, 동서울 등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화성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 자, 한마디로 이마트를 정리하자면 기존 본업, 유통업이죠. 이마트 할인점, 캐시카우, 스타벅스 예전보다는 부진하고요. 신규 사업, 이베이 코리아, G마켓이죠. 쓱닷컴은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신세계건설 PF 악재까지 겹친 가운데 신규 사업 들어가는 천문학적 어떤 투자 비용으로 인해서 이마트 전체 재무제표를 엄청나게 위협하고 있는 사면초가 상황입니다.
SCK 컴퍼니 역대 최대 규모의 배당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062억으로 이마트 지분 67.5%를 감안하면 717억을 이마트가 배당으로 챙겼죠. 만약에 이마트 입장에서 스타벅스 코리아가 없어서 이 717억을 지난해 챙기지 못했다면 정말로 끔찍해 보입니다. 이마트의 진짜 위험은 회장님께서 많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다라는 말이 실언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지금 이마트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32만 원이 넘던 주가가 지금 5만 8천 원 정도 하고 있죠. 제가 충고 한마디 드립니다. 올해 예상 PBR, 주당 순자산 비율은 0.14배, 어마어마하게 낮죠. 이렇게 낮은 상장사 별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가일층 추진하고 있는 기업밸류 프로그램에 딱 들어맞는 종목 아니야? 라고 착각하실 수가 있어요. 한 항목만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자가 발생하는 부채 1사분기 말로 13조 3천억입니다. 이자율 5%만 잡는다 해도 연간 이자로 지급해야 할 돈이 6,650억이라는 것이죠. 당분간 이마트 주식이 많이 떨어졌다고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신 분이 있다면 쳐다도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따라하면 부자 되는 따브TV 용사부였습니다. 따브